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을 잃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대요. 성인, 어린애 다. 자극이 센 거에 나는 끌리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는 거야. 그럼 이 손상된 뇌를 그럼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지금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을 잃고 있어요. 뭐 도둑맞은 집중력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대요. 성인, 어린애 다.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강한 그 자극 때문에 그렇죠. 자극적인 컨텐츠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왜 집중력을 잃느냐? 자극적인 컨텐츠에 왜 집중력을 우리가 잃느냐는 거죠. 왜 뭐 전두엽이 왜 손상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도파민 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뇌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식의 무대라고 그러는데 그 버나드 바스 박사의 그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거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설명하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몰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 이론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식의 내용, 그러니까 의식을 누가 차지할 거냐,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을 그거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가 의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겠죠. 자극이 센 애가. 그러니까 자극이 센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포식자가 다가와. 그러면은 자극이 센 거죠. 이게. 그죠? 그게 의식에 들어와야지.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생존에 불리한 거죠. 또 먹이가 지나가고 있어. 뭐 내가 사냥하고 싶은 토끼가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자극이 센 거죠.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해야 또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극이 센 거가 의식을 점유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누가 차지할 거는 여러 가지 경쟁이 있는데 자극이 센 거에 나는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거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건 생존 본능이야.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은 그걸 끌려고 그래.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그래야 조회수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그러니까 쇼폼 뭐 이런 거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폼을 더 보고 뭐 그런 거죠. 뭐 유튜브보다 더 자극적인 게 쇼폼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본능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 활용해서 쇼폼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뇌과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발달시키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를 시켜요.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시냅스가 굉장히 많은데 사용을 하면 그 사용되는 시냅스를 막 발달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나를 집중을 시켜주잖아. 그죠? 자극적인 컨텐츠에서 내가 집중이 되잖아. 그러면 나는 집중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되니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집중력을 잃는 거야. 얘가 집중을 시켜주니까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자극이 나를 집중시켜주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이건 자극이 없는 거야. 이걸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퇴화가 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집중을 어디서 하느냐? 전두엽이 해요. 전두엽에서 그 집중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두엽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컨텐츠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뭐냐면 위기 상황이죠. 이게 비상사태인 겁니다. 자극적인 게 들어왔던 얘기는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때 뭐 어떤 게 뇌에서 쓰이냐면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편도체는 뭐냐면 fight or fligh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거가 포식자가 나타났어.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
사냥감이 나타났어. 그러면 빨리 쫓아가야 돼. 그게 파이트와 플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런 위급한 상황이야. 그럴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찬찬히 생각하고 하는 사유하는 전두엽은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편도체만 활성화된 상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전두엽을 계속 안 쓰니까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실험은 많이 했어요. 뭐 TV에서도. 그러니까 휴대폰을 계속 쓰는 애들은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돼 있고 휴대폰 그 도파민 단식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이제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70일간 이렇게 안 쓰면은 비활성화됐던 그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걸 이제 뇌 영상을 찍어서 TV에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건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사용하면 발달이 되고 사용을 안 하면 발달이 안 되는데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다른 외부 자극이 나를 집중을 시키는 거는 나의 집중력을 손상시키고 전두엽을 손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거를 접할수록 뇌가 더 많이 손상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형성돼야 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언어라든가 뭐 걸음마 이런,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릴수록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게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뭐 집중 글자를 배우고 뭐 이런. 근데 그때 얘가 쇼폼에 빠져 있으면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을 안 쓰잖아요. 그때 전두엽을 막 발달시켜야 되는데 전두엽을 안 쓰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린 나이일수록 거기에 내 손상을 받는다는 거. 왜냐하면 어린 나이 때 그 시냅스가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냅스가 막 배선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시냅스 가지치기가 일어나는데 그때 발달시켜야 될 전두엽을 발달을 안 시키고 지금 편도체만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참지를 못하고 그 화를 내고 이제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전두엽이 통제를 못하니까 이제 그리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참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막 폭발하는 애들. 그게 다 이제 전두엽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문해력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게 다 전두엽의 역할인데 전두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법령으로 뭐 어린아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발달을 법령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법 개정이.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그 스마트폰 중독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그때 손상되면은 그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죠. 어른들보다. 얘가 평생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지. 아마 저는 ADHD도 이런 거랑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DHD도.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영향이 크잖아. 그 ADHD로 집중을 못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그건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꼭 그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식이 없으면 아이가 스마트폰 주면 혼자 보채지 않고 그냥 열심히 보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 주면 애들이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어린애한테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진화의 과정으로 보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진화도 있지만 나쁜 의미의 진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에 비해서 지금 뭐가 진화가 이제 우리가 원시대 때는 사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냥 능력이.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능력은 도태가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발달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글을 읽고 이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면 원시대 때는 능력들이 다 비슷했어요. 뭐 사냥하는 능력들이 고만고만해서 개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런 거에 휩쓸리게 돼 있는 그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냥 이런
이런 영향에 그냥 휩쓸리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과정에 의식을 통제하고 뭐 지식을 쌓고 이런 사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막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책벌레였다고 그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독서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세계 1위 부자가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도 잘 뇌를 발달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인 차이가 원시 시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두뇌를 누구에게 엄청나게 발달시키는 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 그거 없이 계속 쇼폼만 보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차이가 많이 나는 사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도파민에 우리는 뭐라 그러나 본능적으로 도파민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도파민에 그러니까 도파민을 건설적으로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도파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걸 많이 먹어. 그러면 비만이 되잖아. 그죠? 그 회로가 발달이 되고 이제 그 맛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담배도 마찬가지죠. 니코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들어오면 폐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뇌를 들어가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니코틴이. 그러면서 그 중독이 되는 거죠.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카페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당량은 뭐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뭐 적당량은. 근데 커피도 뭐 계속 카페인 뭐 10잔 뭐 이렇게 먹으면 또 이제 그런 중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뭐에 중독이 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건전한.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재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달시켜서 그거는 생산적인 즐거움이니까. 그리고 그건 부작용이 가장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재미. 독서를 하고 재미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 읽을 때 재밌다. 그죠? 글 쓰는 게 재밌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재밌다. 내가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밌다. 발명하는 게 재밌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재밌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가 그러니까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소모적인 다른 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충분히 이렇게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즐길 수가 있는데 왜 부작용이 있는 그런 거를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켜야 된다. 그럼 이 손상된 뇌를 그럼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집중하기 쉬운 내용을 계속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야. 집중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런 거가 되게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집중이 안 돼. 이해가 안 가. 그럴 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몰입이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라는 거가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자극이 작다라는 거예요. 자극이 작으니까 잡념이 들어와. 그 의식을 장악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극이 안 크니까 의식의 무대는 자극의 경쟁인데 그러니까 얘가 장악을 못하니까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념이 들어오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 더 이상 공부가 안 된다. 그 공부가 안 되니까 유튜브 하나 보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는 건 자연 법칙이에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몰입도가 낮고 자극이 약한 걸 내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는 거야. 절대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잡념이 들어오면 이제 잡념의 내용이 이제 무의식에 생중계가 되니까
몰입도를 떨어뜨려요. 이게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잡념하고 싸우면 안 되고 잡념하고 싸우면 이 자극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누구랑 헤어졌어, 연인하고. 근데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 그러면 그 사람을 잊으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더 안 잊혀져. 그러니까 잊으려고 막 노력을 하면 그걸 의식의 무대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그러면 다 안 잊혀져. 오히려 내가 다른 거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잡념에서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에서 밀려나요. 그러니까 잡념을 쫓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래 집중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얘는 밀려나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쫓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집중하려고 했던 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잡념이 밀려나고 이것을 제가 의도적인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잡념이 들어오는데 내가 잡념이 들어왔네. 원래 생각했던 걸 다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고 잡념은 밀려나고 이 과정을 계속하면 이게 이제 무대에 머무는 순간이 많아지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이 무의식의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되니까 걔들이 활성화가 돼요. 걔들은 의식을 바라보거든. 그 장기 기억은 관중들이야, 관중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니까 해당되는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가 많이 되면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이제 10분, 20분 하면 이제 더 이상 잡념이 들어오는 빈도가 줄고 그것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기량이 올라가서 문제가 풀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가 이해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러는 과정에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완된 상태에서 해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완된 상태에서. 그 이완된 상태가 좋은 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많아져요. 가바, 감마 아미노 뷰트릭 애시드인가 뭐 이제 그런 가바라 GABA라고 하는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면 많아지면 잡념이 들어오는 빈도가 줄어요. 잡념이 들어오는 빈도가 그리고 우리가 이완을 할 때 아세틸콜린이 기억을 인출할 때 쓰이는 건데 기억을 인출한다는 얘기는 활성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완을 하는 거가.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그 상태에서 졸리면 선잠을 자고 나면 선잠이 되면 완벽한 이완이 되거든요. 이완이 되고 또 선잠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아요. 선잠은 단기 기억을 비우고 장기 기억으로 이제 옮기고 뭐 이러니까 선잠을 자고 나면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몰입도가 그거는 뭐 경험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잡념이 들어오면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그러면 이제 잡념이 들어오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선잠을 자고 나면 불연속적으로 몰입이 되면서 진도가 일사천리로 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완과 의도적인 몰입,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인데 이제 그 이완하고 계속 생각하는 걸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졸리면 선잠을 자고 그러면 몰입도는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잡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계속 나는 몰입도를 올리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의식이 제대로 이렇게 막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렇게 가는 거는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의식을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의식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거든요.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고 그러면서 무의식이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그 무의식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줘요. 이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삶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의식의 내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내용을 통제를 못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해.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몰입도가 낮을 때 우리가 이게 생존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생존에는 유리한 거야. 근데 걱정을 이제 뭐 해서 뭐를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빠지려고 그래. 이 걱정을 잊은 상태에 뭔가에 몰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극적인 컨텐츠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자극적인 컨텐츠에 몰입이 되는 순간은 이런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적인 컨텐츠에 몰입하는 거는 본능이고, 또 아무 생각도 안 했을 때 들어오는 거는 불안이고, 이제 이게 다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게 성공적인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행로가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삶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식을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을 통제를 해서 내가 필요한 생각,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을 의식의 무대에 올려놔야 이게 생중계가 되고 그것이 다시 나한테 의식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의식의 내용을 통제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의 내용을 통제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 의식의 내용을 통제하는 그 개념이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생각을 자꾸 넣자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냥 그러면 의식의 내용을 나한테 좋은 내용을 넣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의식의 내용이 나를 만드니까 그런 방법으로 의도적인 몰입의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이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의식의 내용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주위에서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내용에 내 의식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의식의 내용이.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야. 나를 좋은 환경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야 돼. 근데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정된 거죠.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야. 그죠? 네. 그런데 내가 친구를 골라 사귀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좋은 환경.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내가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의식의 내용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좋은 책을 읽는 거야.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계속 의식에 들어오니까, 그죠? 나한테 필요하고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보면은 의식의 내용이 이제 좋은 걸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의식의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으로 채워지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자극적인 컨텐츠에 이렇게 노출이 계속 되면서 계속 집중력은 없어지고 점점 악화가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식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생중계가 되고,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생중계가 되고, 또 그렇게 바뀐 무의식이 나의 의식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가 항상성, 그러니까 호메오시스라고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그러니까 어느 게 과다하게 되면 이제 그 과다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과다한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성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가 일회성 쾌락, 일회성 쾌감, 그건 이제 식욕, 성욕, 그거는 복피계 벤트럴 태그먼트 에어리어, 그래서 VTA라고 보통 그러는데, 복피계의 도파민 분비가 주로 일회성 쾌락이라고 그래요. 그걸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이나 뭐 이제 이런 거, 그거는 뭐 자극적인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측자액의 도파민, 이게 기대 보상 그 도파민이에요. 그 시스템이에요. 측자액, 그러니까 복피계에서 측자액으로 이게 도파민 회로가 연결돼 있고 또 이제 심피질, 그 전두엽, 연합령 이렇게 이제 도파민 회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측자액의 도파민이 이제 보통 게임이에요. 게임에 뭐 중독되거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측자액의 도파민인데 그런 도파민 회로에는 그 항상성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되면 재흡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시냅스에서 20나노미터 이 간극인 시냅스 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시냅스 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냅스 전에서 소포체가 나오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 여기에 있는 수용체랑 반응을 하면 쾌감을 느끼고 이제 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야. 이 도파민 작용을. 근데 이게 과다가 되면 이 자체 내에서 흡수를 해. 얘가 자가 수용체가 있어. 오토 리셉터가 있어서 그걸 흡수를 해요. 그런데 내가 게임을 끊었어. 이제 중단을 했어. 그러면 이 자가 수용체에서 도파민을 흡수하니까 평소보다 도파민 양이 줄어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무기력해지고 이제 우울해지는 거지. 도파민이 어떤 그렇게 나한테 삶에 어쨌든 활기를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도파민을 자꾸 흡수하니까 이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더 많은 도파민이 흡수하면 더 많이 흡수를 하고 막 이렇게 돼서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거가 이렇게 도파민을 분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도파민 결핍을 만들어서 우울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게임 중독된 사람을 쭉 보면은 결국은 끝은 우울증이에요. 계속 하는 거가 자극적인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그걸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되게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제 안 좋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게 NRM키 교수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안하는 거는 그분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쾌감이 쌓이면 뭐 쾌감을 하는 거는 게임도 있고 자극적인 컨텐츠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심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심이 맛있는 이유는 도파민 분비가 많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칼로리 음식이라 생존에 되게 이게 유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뇌에서 너 잘했어 하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가 그게 비만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원시 시대 때는 생존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을 하면 시소가 돼서 이게 시소가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여기에 고통의 물질이 쌓인다. 이걸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파민의 소스가 없어지면 이제 고통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네가 고통스러워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거는 쾌감을 선택하지 말고 이런 원리니까 이 항상성 때문에 이런 원리니까 고통을 먼저 선택을 해라. 고통을 선택하면 이제 시소가 이렇게 기우니까 여기에 쾌감 물질이 쌓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막 힘들어. 근데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쾌감 물질이 쌓인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 평형이 된다. 근데 이제 이 고통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나는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많은 쾌감을 느낀다. 이것도 생산적인 쾌감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고통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동, 뭐 공부, 찬물 샤워, 뭐. 근데 실제로 찬물 샤워를 한 사람의 그 도파민 분비를 측정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높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뭐 성행위의 몇 배가 되는 뭐 그 헤로인, 코케인을 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지속 시간도 더 길대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대학 입시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대학 입시 제가 대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경기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경기 중학교 무슨 이유가 됐든 그때 경기 중학교가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내가 5학년이 되니까 없어졌어. 이게 이제 무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경기 고등학교로 바꿨어. 그런데 내가 중3이 되니까 또 무시험이 됐어. 그래서 야 내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볼 때쯤은 대학교 시험이 무시험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그런 입시에 좀 관심이 있었고 또 집에서도 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이제 오랫동안 막 갈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몇 개월 동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정 기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우울함이 오더라고요. 우울함이 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함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1학년 말에는 야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왜 이렇게 보냈을까 막 이렇게 굉장히 후회도 하고 뭐 우울함이 왔는데 제가 카이스트 합격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카이스트 볼 때 경쟁률이 6대 1이었어요.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합격을 했어. 그래서 또 한 6개월 정도가 또 즐거워. 또 똑같아. 대학교 합격할 때랑 비슷해. 그냥 또 즐거워. 그냥 생각만 하면 즐겁고 그러다가 우울감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울감이 되게 강하게 왔어요. 강하게 와가지고 제가 너무 그때는 우울증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그냥 힘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너무 죽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가 없었는데 이게 종교를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막 이제 이랬거든요.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두 번째 경험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대학교 합격할 때도 이랬어. 이제 그러니까 두 번은 내가 합격해가지고 기분이 계속 좋다가 우울감이 오는구나. 요번에도 그랬구나. 이제 제가 안 거죠. 상관관계를.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우울감이 온다. 이게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걸 있다가도 다시 또 좋아지고 뭐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제 나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근데 몰입을 할 때 그 쾌감, 즐거움은 너무 오랜 기간에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걸 너무 오랜 기간을 몇 년을 계속 이제 그렇게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고 우울감이 올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고작 대학교 카이스트 합격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주 혼이 났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즐거움의 양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내가 몇 년 동안 이러는데 이거 끝나고 우울감이 오면은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다.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겁이.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즐거움은 약간의 우울감 정도, 약간의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그게 아닌.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제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뇌과학을 이러한 관점에서 또 봤어요.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일대 그 로버트 러스가 연구를 한 거더라고요. 1981년에. 그거는 이제 사람의 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쥐의 뇌를 가지고 한 건데 전두 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는 이제 그걸 좀 우리는 에이텐 신경이라고 그래요. 전두 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는 자가 수용체가 없대요. 도파민을 흡수하는 자가 수용체가 없어서 도파민 과잉이 된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키 고스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고 싶은 뇌의 비밀이나 여러 가지 그 책에서 그걸 소개를 한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서유영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몰입 상태 후에는 우울감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래가지고 그게 확실한 거가 저 말고도 이제 몰입을 장기적으로 한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500일 동안 뭐 이렇게 완전히 몰입 상태에서 보낸 분도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영문학 박사랑 컴퓨터 석사를 동시에 한 분이 있는데 그 몰입 확장판에 이제 부록에 그분 사례가 소개됐는데 500일 동안 행복한 상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생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몰입하고 비슷한 행복이 이제 그 영성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평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몰입 상태의 뇌를 찍으면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이 오른쪽이 활성화가 돼 있고 두정엽이 비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티베트 승려가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상태랑 또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프란체스코 수녀가 깊은 종교적 상태에 있을 때 역시 그런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몰입 상태하고 종교적 상태랑 되게 비슷한데 그분들이 사실은 평생을 행복한 상태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영상 활동을. 근데 이제 몰입이 그럴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거죠. 몰입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 계속 그 즐거움이 끝까지 가고 한없이 해도 부작용이 없다. 그게 전두연암령이 그 도파민을 재흡수하는 자가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은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인 행복은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뇌과학적인 근거고 저뿐만 아니라 몰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의 즐거움은 계속 간다. 그러니까 우울감이 별로 따라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을 저장도 하고 기억을 인출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은 각성된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이 물질이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단기 기억을.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만들어져야 이제 장기 기억, 이 중에 일부가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이야. 근데 기억을 인출하는 물질은 이 물질들이 아니고 아세틸콜린이에요. 아세틸콜린. 그게 기억을 인출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야.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는데 안 풀려 이 문제가. 그러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지금 필요한 거야? 아니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기억을 인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은 내가 각성된 상태에서 많이 나오고 기억을 인출하는 아세틸콜린은 이완된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을 편히 먹어야 돼. 조급하지 않고 편하게.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풀렸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딱 시험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는데 저는 펜을 놓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펜을 놓고 편안하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풀었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지적인 능력은 이제 다 올리는 건 아니죠. 기억의 저장 능력은 감소시키는 거고 내가 이완을 하면 기억을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부스트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제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러면 선잠을 활용하라는 거죠. 잠을 잘 때 가장 기억의 인출 능력이 고양이 되는 거예요. 네, 잠을 잘 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내 뇌를 부스트업을 해야 된다 할 때 방법은 이완 수면. 근데 물론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거가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산만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명상처럼 이완을 하는 것도 좋아요.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을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보통 그걸 이제 명상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슬로우 싱킹이고 저는 그런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슬로우 싱킹은 어떻게 다르냐면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명상으로 풀 수는 없어요. 명상은 집중만 하는 거야. 그냥 집중만. 그런데 슬로우 싱킹은 집중 플러스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슬로우 싱킹을 하면 명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편안하게 이완을 하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가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바쁜 시대에 우리가 명상이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슬로우 싱킹은 이 바쁜 시대에 어디로 내가 움직여야 될지 방향을 잡고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긴 시간을 명상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긴 시간을 명상처럼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내 두뇌를 풀가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몰입을 경험했어요. 제가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몰입을 경험했고 몰입을 경험한 다음에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삶의 기회에서 여러분들도 몰입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